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한 자동차 운전자가 앞에 있던 SUV 차량이 비틀거리니까 졸음운전인가 싶어 경적을 3차례 울렸는데요. 이후에 그 SUV 차량이요, 그 해당 운전자 차량 앞에 나타나서 몇 차례 급제동을 하더니 고속도로 1차로 위에서 아예 멈춰서 버렸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차에 내려서 경적을 울렸던 운전자에게 다가와 욕설, 폭행 저질렀다는데요. 이런 보복운전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례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앞 차량이 졸음운전인가 싶어서 경적을 울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도 이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죠? 어떻게 보면 착한 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화가 나서 쫓아와서 욕하고 폭행을 했어요. 이거 명백한 보복운전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보복운전은 그 운전 중 사소한 시비거리 때문에 자동차로 뭐 위협, 폭행, 상해, 성대를 가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뭐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복운전에 해당되고, 또 차로 위협을 가한 부분은 특수협박죄, 또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까지 해당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중대 범죄 행위죠. 예. 변호사님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십니다. 혹시 스피커폰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우렁차게. 다른 때보다 조금 목소리가 울리게 들려가지고요. 약간 조금만 전화기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 들립니까? 네네. 여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네. 여보세요라고 목소리를 까니까 더 멋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이 SUV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해요. 네네.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이 보복운전은 행위 유형에 따라서 죄가 다르고 처벌이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협박죄, 또 차를 파손시켰다, 특수재물손괴죄, 또 사람이 다쳤다, 특수상해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로 벌금형이 없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은요, 위치가 고속도로 1차선이었던 것만큼 자칫하면 네.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복운전을 일으킨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네네네. 어떤 위치? 이런 네. 것들도 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법정형은 그 범위 내지만 실제 판사님이 처벌할 때는 선고형을 선고할 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그 자체가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뭐 그렇죠. 신호등이나 교차로도 없고요. 또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동승자, 또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또 제3의 피해자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요. 이번 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차 상대로 경적 3번 울렸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운전자들 중에 특히 이 경적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네. 경적 때문에 시작되고 발생되는 갈등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보복운전이 운전 중 상대방에게 뭐 본의 아니게 불편함 주는 부분, 이 경적이거든요. 예. 이 경적 때문에 또 시작되기도 하고요. 다만 운전 중에는 또 의사소통할 게 많지 않습니다. 뭐 방향 지시를 켜거나 비상등 켜거나 아니면 경적 켜거나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경적으로나 그나마 의사표현을 하는데, 의사표현을 할 때 보면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만 표시거든요. 네네. 또 듣는 사람도 신경 거슬리거든요. 좋은 반응 안 나오고 뭐 결국 사움이라 할 수 있는 보복운전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에. 뭐 보면은 그렇죠. 진짜로 막 차선 넘나들면서 차가 비틀거리고 이 블랙박스에 뒷좌석에 탄 이 차량 그 가족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만 봐도 너무 놀라운데 실제 이런 경우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보상받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보통 사고 나면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면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실소득, 그리고 또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게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뭐 가해자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다 네. 하더라도 결국 이 피해 회복을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죠. 아, 그렇죠. 이거 한번 경험하면 트라우마 생길 수 있잖아요. 운전 잘 못해요. 그러니까요. 사람 소심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보복 운전이 요즘에 종종 기사가 좀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많이 일어나나 보다 싶은데 네. 이 경적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사례 또 있더라고요. 한 택시 기사가 승객 하차하기 위해서 정차하는 동안 네. 이제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니까 또 화가 네. 나서 그 차량 추격해서 위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형이 선고가 됐나요? 네, 어떤 거냐면 작년 4월 7일경 사실 뭐 보복운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예. 근데 언론에 보도되니까 저도 한번 잠깐 이야기 드린다면 네네. 그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 하차하는 과정에서 뒷차량 여성 운전자가 경적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경적 울린 차량 추격해서 위협한 사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뒤에서 상향등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진과 급정거를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가서. 그렇게 위협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신호로 차량이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춘 차량 내려가지고 운전석 후면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여성 운전자가 놀래가지고 적색 신호인데도 신호 위반하면서 급가속에서 현장을 이탈했거든요. 그래도 가해 택시 기사는 다시 추격해가지고 창문 내리고 욕설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택시 기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판결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왜냐면 이제 저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쫓아오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접점을 없애는 게 좋거든요. 본인이 뭐 그 차와 멀어질 수 있으면 멀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쫓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차를 가장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 후에 전화합니다. 전화를 할 때 큰 목소리로 전화해 주십시오. 경찰관님한테 전화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들려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이 보복운전하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이 풀린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정신을 차린다 그래야 되나 아차 싶어가지고 예. 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대부분 가거든요. 뭐 기다렸다가는 뭐 경찰에 바로 현행범 체포되니까.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창문을 내려야 되잖아요, 일단. 조금만 내려야죠. 많이 내리면 안 되죠. 저 무서워서 창문 못 내릴 것 같은데. 네. 예. 이럴 경우 그 차 사고 만약에 나면 이 차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과실이 있는 겁니까? 네, 보통 단순 교통사고 같으면 뭐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도표에 따라서 뭐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고 과실비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 보복운전은 과실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교통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를 냈을 때는 이 사고 낸 가해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또 보통 운전자들 자동차 보험에 많이 가입하잖아요. 대부분 다 가입하죠. 보험 처리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 안 됩니다. 설령 보험 처리 됐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그 가해 운전자에게 전액을 다 부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복운전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기사에도 영상도 함께 뜨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경정만큼이나 갈등 사례 중 하나가 끼어들기인 것 같아요. 끼어들기.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도로에서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일부러 추월해서 사고 내는 일 저 얼마 전에 영상 본 것 같거든요. 이 사건 아시죠? 이거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영상을 봤는데 먼저 불법 차량이 그 우회전하면서 차량들 사이로 끼어듭니다.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뒷차가 끼어든 것에 불만 가지고 경적을 울리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경적 울린 것뿐만 아니라 그 차가 오히려 끼어든 차 앞으로 추월해가지고 다시 본인도 똑같은 행동을 하려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처음에 불법 차량이 끼어든 것은 뭐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행동 아닙니다. 근데 상대방이 똑같은 행동하는 거는 고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보복운전에 해당되거든요. 보복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버린 경우죠. 근데 사고 내고 보험 접수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는데 뭐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멋쩍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려다가 뭐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는데 사고까지 냈는데 이런 보복운전 또 보복운전 연장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고의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에도 피해자는 보험 처리 받을 수 있겠지만 가해자는 그 보험 접수가 되더라도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보험 접수 안 돼가지고 본인이 직접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당연히 받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0524번님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차 한 대가 뒤에 와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욕하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네. 보복운전 신고되나요? 그러니까 욕설을 들으신 거예요, 갑자기. 네, 보통 욕설. 이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사실 운전 중에 보통 이런 욕설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참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확인해가지고 어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1257번님 운전만 20년 넘게 매일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사고 안 난 게 진짜 다행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라고 하셨고 5846 제가 옆을 잘 못 보고 끼어들게 했다고 돌진해서 제 앞으로 오더니 20km로 천천히 달리더라고요. 옆 차선으로 옮기면 또 따라와서 천천히 가고 운전자분 멀쩡하게 생겼던데 참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보복운전이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 차 번호판 해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은 상황을 당해서 제 사연 같네요. 변호사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때? 저는 그때 사실 끼어들 때 충분한 거리를 보고 끼어들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앞으로 와서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시야를 가렸다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끼어든 게 목적이 아니라 끼어들어가지고 3차로로 빠져가지고 다른 경로로 가려고 한 것이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 2차로 차량이 안 끼워주고 오히려 급가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낮췄는데 끝까지 속도를 맞추더라고요. 변호사님도 이렇게 보복운전을 당하시는데 지금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결국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맞대응 절대 해서 안 됩니다. 맞대응하면 상방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릴 때까지 좀 기다려가지고 분노를 삭히도록 만드는 게 좋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런 억울한 부분은 나중에 경찰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을 때 형사 합의해 줄 때 따끔하게 혼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같이 보복하지 말아라 일단.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